삼성그룹이 연내 비상장사인 삼성 SDS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1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조 2천억 원대의 보유 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재임 기간 2천억 원이 넘는 계열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 회사에 쏟아붓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펜텍이 워크아웃 정면 돌파의 승부수인 전략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2를 출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주식시장에서 6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옵션 만기일 부담을 털어내고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김창영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옵션 만기 부담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로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0.72포인트 오른 1950.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입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5월 옵션 만기 부담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매매에서 3천억 원이 넘는 매물이 나왔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흡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막았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2,141억 원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41억 원, 402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이 각각 1,098억 원, 643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뒷받침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에서 1,041억 원, 비차익에서 2,326억 원 등 총 3,36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4.44% 오른 것을 비롯해 운송장비,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화학, 의약품, 서비스업 등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올랐습니다. 현대차 3인방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모두 1% 넘게 올랐고 삼성 SDS 상장 추진 소식에 삼성 SDS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도 0.45% 오른 135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1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3.56% 하락한 70만 5천 원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63% 하락한 546.89의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오른 1,022.6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삼성 SDS가 연내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삼성 SDS가 상장에 나선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국내 1위의 시스템 통합업체인 삼성 SDS의 기업 공개 추진 소식이 전해진 오늘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은 공모가가 어느 정도 될지에 모아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장 후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삼성 SDS의 공모가가 장외 주식 거래 가격보다 최소 25에서 30%는 높은 가격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상장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공모가는 지난 7일 장외 주식 거래가인 15만 원에 20 정도의 프리미엄을 붙여 최소 18만 혹은 2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이날 삼성 SDS의 장외 주식 거래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8일 오후 3시 장외 주식 매매 전문 사이트인 피스탁에서 삼성 SDS는 전거래일보다 47.2%나 오른 22만 원을 기록했으며 제이스톡에서는 전거래일 대비 33.9% 급등한 19만 7,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14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8일 기준 시가총액 14위인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공모가나 상장 후 주가를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삼성 SDS의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남용 삼성증권 연구원은 비상장 기업이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적정 가치를 추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아직 IPO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삼성 SDS는 그전까지 기업 가치 극대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인수한 세리 CEO와 같은 삼성 SDS에 보이지 않는 사업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까지 남은 기간 동안 삼성 SDS의 기업 가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증권사 한 연구원도 삼성 SDS의 경우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마땅히 참고할 만한 기업이 없다며 특히 지금까지 삼성 SDS의 놀라운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로선 계량적인 가치평가가 불가능한 주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SDS의 상장은 IPO 시장과 전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 SDS의 상장으로 당장 IPO 기업 수가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광재 우리투자증권 IPO 담당 이사는 삼성 SDS와 같은 큰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면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생기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큰 기업들도 상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이사는 이어 상장 기업들도 상장 후 대체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동종업종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삼성 SD의 상장이 비슷한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안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상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강성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삼성 SDS의 상장은 대업급 회사가 시장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국내 기업들은 삼성그룹의 움직임을 많이 참고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삼성 SDS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 이슈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연구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엠코가 비슷한 경우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S 상장 소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이 연내 비상장사인 삼성 SDS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1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조 2천억 원대의 보유 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의 동생들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 에버랜드 사장도 각각 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4천억 원대의 주식 부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 SDS가 상장될 경우 주당 14만 원대에서 시가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계는 삼성 SDS의 상장으로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가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고 수조 원대의 돈을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재임 기간 2천억 원이 넘는 계열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 회사에 쏟아부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2조 3천억 원대의 분식 회계를 바탕으로 사기성 대출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2부는 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회장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상법,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지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자금 사용처를 계속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펜텍이 워크아웃 정면 돌파의 승부수인 전략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2를 출시했습니다. 베가 아이언2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베가 아이언의 후속작으로 7mm의 두께와 5.3인치 대화면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이준우 펜텍 대표는 고객들의 사용자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혼신의 노력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 출시될 예정이고 출고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베가 아이언2가 워크아웃으로 고전 중인 펜텍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주식시장에서 6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주식 3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주식을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각해왔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보유 주식 시가총액은 424조억여 원으로 전체의 32.1% 수준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2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내리자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도 미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최근 수출 개선 추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전반적 경기 회복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환율과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금리는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의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성장세 약화가 우려가 있지만 미국과 유로존 핵심 국가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집니다.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 목표가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에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기업들의 채용 현황부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저희 서울경제신문이 기업들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삼성, 현대차, 신세계 등 각 기업들이 연내 채용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시간제 일자리 수는 약 1만 5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여기서 최대 5천 개가 늘어난 2만 개가량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당초 목표치의 9%도 안 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민간부문 91만 3천 개, 공공부문 1만 7천 개 등 총 93만 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기업들이 한 해 2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네, 앞서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기업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가 한정돼 있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한국경제총협회가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3.8%의 기업이 시간제 도입을 꺼린 이유로 적합 직무 부족을 꼽았습니다. 또 업무 연속성 단절을 얘기한 기업도 28.5%나 됐으며 또 높은 이직 퇴사 가능성을 언급한 회사도 9.0%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목표 달성 실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의 시간제 일자리가 단순 계약직 등의 질 낮은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 중에서 단순 계약직 등의 비율이 50%를 넘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대기업에서는 직무와 대우에 만족하지 못한 근로자의 조기 퇴사가 속출, A그룹의 경우 채용한 지 1, 2개월 만에 퇴사한 근로자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으로 설정된 과도한 목표치를 수정하고 일자리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일찍 시간제를 도입한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도 살펴봐 주시죠. 네, 해외 선진국들은 한국과 달리 철저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서 일자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시간제 근로자 제도를 안착시켰습니다.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네덜란드는 일반 기업 직원은 물론이고 전문직 종사자들도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금 수준과 승진 등에 있어 이들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 영국 정부는 아예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법을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일자리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좀 일자리의 질을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사례의 장점들을 잘 모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산그룹이 KFC 브랜드를 매각함으로써 식품 분야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두산은 자회사인 DIP홀딩스가 유럽계 사모펀드인 CVC 캐피탈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인베스트먼트 아시아 BV와 SRS 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SRS 코리아는 2004년 두산의 외식사업부가 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KFC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매각 금액은 1,000억 원이며 6월까지 양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산그룹은 1997년 음료 사업 부문을 미국 코크사에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식품 사업 정리에 들어가 오비맥주, 전분당 사업, 종갓집 김치를 줄줄이 매각했습니다. 앞서 DIP홀딩스도 2012년 11월 SRS 코리아의 버거킹 사업 부문을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1,100억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업체 대동공업은 글로벌 트랙터 투어 프로젝트 카이오티의 도전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7년 매출 1조 원의 세계적인 농기계 기업을 목표로 농기계 브랜드 카이오티 트랙터로 세계 공략 국가를 일주해 현지에서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대동공업은 중남미의 최대 농기계 시장인 브라질을 시작으로 현지 법인이 있는 미국과 유럽을 거쳐 동남아시아를 트랙터로 일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브라질 투어의 총 이동거리는 약 13,000km로 터키와 중국을 트랙터로 여행한 트랙터 여행가 강기태 씨와 함께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됩니다. 삼성 SDI는 일본의 니치코네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독점 공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 SDI는 2015년 상반기부터 니치콘에 가정용 ESS 30만 대를 공급합니다. 현재 공급가와 가격 추이를 고려하면 계약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삼성 SDI는 추산했습니다. 삼성 SDI와 니치콘은 2011년부터 가정용 ESS 공급 계약을 맺고 협력해왔습니다. 삼성 SDI가 ESS 배터리 시스템을 니치콘에 공급하면 니치콘이 전력 제어 장치를 추가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삼성 SDI는 현재 니치콘의 일본 가정용 ESS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TV, 모니터, 노트북 PC 등에 쓰이는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올 1분기 선두를 지켰습니다. 8일 시장조사 업체인 디스플레이 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9.1인치 이상 대형 LCD 패널의 전 세계 출하량은 1억 6,79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2.3% 늘었으나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7.9%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LG 디스플레이가 4,190만 8천 대로 시장 점유율 2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은 전분기 28.8%보다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 기준으로 2009년 4분기부터 18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1분기 3,560만 대, 점유율은 21.2%로 2위를 지켰으며 대만 이노룩스와 AU 옵트로닉스가 각각 3,048만 대와 2,928만 3천 대로 3, 4위를 유지했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